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해외 발악제 코스피가 3개월 만에 1870선으로 주저앉았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악재가 겹쳐온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머리를 맞댔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유럽 경기 둔화 우려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32포인트, 1.23% 내린 1870.72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 8월 3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800억 원, 300억 원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오늘만 2,600억 원 순매도, 6개월 연속 팔자에 나선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도 통신과 전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3개월 만에 49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코스닥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최근 잘 나가던 코스닥도 오늘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지난 8월 27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9.40포인트, 1.87% 빠진 493.84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팔자를 외치며 360억 원 팔아치운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0억 원, 3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엔터주들이 이틀째 급락했는데요. SM이 어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하한가로 추락해 시가총액 순위 9위로 밀려났고 YG엔터테인먼트도 6%대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 대다수의 센터장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기관이 확정 수익을 내기 위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하는 현상,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에 나서는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센터장들은 실적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당분간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종목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평판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전문기업 YMC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상장 첫날 하한가로 내려앉으며 공모가 6,000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수익 기준으로 공모가가 하향돼 있어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전문기업 YMC가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액정 표시 장치 패널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YMC가 제조하는 대표적인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은 타겟과 배킹 플레이트입니다. 타겟은 LCD와 PDP 제조 시 회로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선재입니다. 이 타겟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전극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이 배킹 플레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두 부품의 경우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지만 삼성전자 출신 이윤용 대표가 지난 2008년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FPD 공정, LCD나 아몰레드에 들어가는 FPD 공정의 핵심 공정인 TFT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하고 부품을 국산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부품 소재의 국산화 선도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16억 원에 불과하던 YMC의 매출액은 부품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42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YMC는 상장 이후 대부분 삼성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처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대만의 패널 생산 업체에도 시제품을 공급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YMC는 상장으로 공모된 자금을 공장 증축과 신규 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등 운영사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 상품 내용을 보면 성장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또 줄었습니다.
올해 82개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2,32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사 중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18억 3천만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는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가 줄면서 운용 수익이 줄었고 증권 평가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파생형 펀드 ELF와 머니마켓 펀드 MM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산운용 업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감소한 반면 9월 기준 ELF와 MMF는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까이 수탁고가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MF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ELF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해보면 올해 2분기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소폭 호전됐습니다. 1, 4분기와 2, 4분기를 비교하면 2, 4분기 영업이익이 1,280억 원으로 1, 4분기 대비해서 약 2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수설 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주식형 펀드 수탁고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기관 참여에 일반 소비자들의 펀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